안녕하세요, 오펠리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KR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저는 OKR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OKR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OKR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OKR이 심플하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도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즉 기업 구성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이상 제도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KR은 심플합니다. OKR은 아래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티브즈와 키 레절트라는 것이죠. 오브젝티브즈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키 레절트는 그곳에 도착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간혹 OKR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우를 만나곤 합니다. 스플린트, 부스팅, 스크럼 등의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 용어, 절차, 제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OKR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하는 OKR은 복잡해지고 결국 우리는 OKR의 탈을 쓴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될 겁니다. OKR은 유연합니다. OKR은 특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와 그곳에 도착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OKR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선의와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의, good faith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성선설의 관점으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이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지식, 경험, 도구들을 알고 있고 이들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다면 우리는 설사 무언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게 될 겁니다. 전문성에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 누군가가 반드시 전문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OKR을 보다 잘하기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닌 진단의 개념입니다. 진단이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단을 하는 이유는 현재를 알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OKR을 진단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OKR을 진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육성과 보상 중 OKR이 어디에 더 적합한 도구이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사실 OKR은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해 성과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경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OKR이 진단과 판단, 육성과 보상 중 어디에 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GPT는 OKR에서 스윗스팟을 70에서 80% 수준의 달성도라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분기 혹은 일주월 등 기본적인 OKR 주기가 기존 연단위보다는 짧기 때문에 이는 보상 판단의 주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OKR이 조직 목표와 연결성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서 OKR로 평가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목표와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간과될 수 있음을 이유로 OKR은 판단보다는 진단에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앞서 제시했던 질문, 그러면 우리는 OKR 체계에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상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전이는 물질의 상이 일정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어느 점에 도달했을 때 고체인 얼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컵이라도 물과 얼음이 담길 수 있는 모습은 다르겠죠. 진단에 적합한 OKR을 보상을 위한 판단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상전이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OKR을 활용하여 목표를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과 조직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학습의 반복은 구성원 및 조직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는 이 전문성 수준을 보상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해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이 다시 새로운 지식, 경험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전문성 판단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수준을 등급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존 등급에 기반한 보상의 결정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그 구조를 채우는 내용이 다른 전문성 수준에 기반한 보상 기준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샀는데 공기를 샀다는 웃픈 말이 있지요. 아무리 포장이 화려해도 실체가 부족하면 그건 가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도로서 O와 KR은 외형입니다. 이 외형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내용이고 OKR에서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CFR입니다. CFR은 대화, 피드백, 인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CFR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환대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동료로서 사람에 대한 인정을 구분하는 것은 성공적인 CFR을 위한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OKR과 MBO는 서로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OKR의 기원이 IMBO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OKR은 심플합니다. 심플하다는 강점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굳이 OKR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심플하다는 것은 제도를 이용하는 구성원 관점에서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들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말이죠. 심플한 OKR은 북한 시대에 우리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본 영상은 선의와 전문성을 제시합니다. OKR이 온전해지기 위해 OKR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 피드백, 인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CFR은 OKR을 OKR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OKR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수년 전에 어느 2년차 개발자분이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설명을 들었을 땐 심플했는데 각종 양식과 절차가 추가되면서 복잡해졌고 어려워졌고, 하지만 시키는 것이니까 해야 했고 잘한 건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양식과 절차를 근거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플한 OKR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파도만 보았지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질 못하였다. 영화 관상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OKR의 형식과 용어와 절차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OKR만 보고 OKR을 움직이는 힘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작동기제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OKR이라는 단어를 버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제도란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없어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OKR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